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네, 이게 봄이 다가오면서 비가 오니까 다른 때보다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조명을 시켰는데요. 아직 이거를 아, 뜯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뜯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아유, 저도 사람인걸요. 네, 이거 뜯고 싶을 때 뜯어서 조명 세팅해서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좀 깨끗한 칠판, 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학원 강사로 생활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경험 중, 제 생각 중 상당 부분을 참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떠오른 거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다녔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고3 때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대단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3 때 그 아이가 다시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그런 내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한 명의 선량한 피해자라도 나오지 않게끔 행동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법이 현대 사회의 법이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범인이 된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무슨 상관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다가 그만뒀다가 고3 때 온 아이. 저는 여지없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좀 우습게 보는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커닝 있나? 아니면은 뭐 때문에 시험을 잘 본 거지? 찍었는데 다 맞았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인간관계에서 한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는 셈이 되겠죠. 네. 우리 인간은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계속 발전하는데 남들은 계속 그대로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나는 내가 변해가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남은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설사 매일같이 보더라도 남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우픈 해프닝들이 많이 생기죠. 뭐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만 머리를 쓰는 것처럼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빤히 그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요, 대단히 독특하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변화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그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죠. 오히려 거꾸로니까요. 왜냐면은 군부대에 있는 동안에 나만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남들이 더 많이 변해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나만 그대로고. 그때 이제 엄청난 충격을 먹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우주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우주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 우주 속에서 고군분투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친구 저 친구 다 나처럼 힘든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인간 문제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쪽이 전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상대대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도 저 사람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저럴 수 있겠다라고 믿어주는 게 좋겠죠. 특히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거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맨날 변한다,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 아니, 신뢰를 잃는 거는 쉬운데 얻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대화를 참 많이 이어가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래, 내가 학원 간다고 얘기하고 PC방 갔다 와서 엄마한테 걸린 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낙인이 찍히는구나. 또는 내가 PC방에 갔다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 그리고 내가 신뢰를 잃었으니까 다시 그것을 쌓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왜 엄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볼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참 많죠. 뭐 매일같이 학원을 안 가고 PC방을 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거를 1년째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너무 후회하고 엄마 저 다시는 PC방 안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죠. 근데 그 상태에서 3개월, 4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아들이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학원을 안 가고 PC방을 간 게 또 걸려요. 저는 이럴 때 그 믿어주는 사람의 입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흔한 관점은 역시 너는 그런 인간이었어. 너 그럴 줄 알았다. 첫 번째 관점은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관점을 취하십니다. 왜냐면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요. 그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사고의 과정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들아, 잘못한 건 맞아, 그래. 근데 너는 엄마랑 약속도 했고, 그리고 1년 내내 매일같이 PC방 가던 네가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갔다면 그거는 우리 아들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는 네가 자책함으로써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아들이 잘못했고 아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역학이라는 거는요, 뭐든지 음과 양입니다. 하나만 존재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비단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예전에 저 사람을 이렇게 봤다면은, 그리고 저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이왕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해봤자 오히려 나한테는 뭐 더더욱이 안 좋고요. 그 사람한테도 대단히 안 좋은 에너지가 흐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이제 도시락 세대였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학교 갈 때 도시락 가방 들고 가는 거요. 이제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가방은 등에 메고 있으니까 도시락 가방을 리어카에다 올려놓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뭔가 되게 대단한 일 한 것 같고 그 땀도 뻘뻘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PC방이 아니죠. 오락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락을 한 판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냐?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사실 정답은 할머니 도와드리고 오락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 도와드렸어요. 근데 너 도시락통 어딨어? 와, 뿔싸. 할머니 리어카 위에다 올려놓고 왔구나.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오락실 갔다 왔잖아. 왜 말도 안 되는 할머니 도와드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냐. 엄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다. 빨리 오락실 가서 도시락 가방 찾아봐라. 제가 할머니 리어카 위에다 올려놓고 할머니랑 마지막 인사할 때도 그 리어카 위에 있던 도시락통을 본 기억이 나는데 오락실에 간다고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오락실에 갔어요. 엄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뭐 제가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노인분들이나 또는 그런 리어카 끄시는 분들 보면 항상 늘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을 때에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오락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일부러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혼났죠. 너 왜 늦었냐? 너 오락실 갔다 왔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저 오락실 갔다 왔어요.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면은 그 당시 아기 때에 제가 잘못한 게 참 맞죠. 엄마한테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죠. 할머니 도와드렸다가 기분이 뿌듯해가지고 오락실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 나이라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거의 뭐 그쵸, 청개구리죠. 진짜 이를 악물고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날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좋은 일 했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흘렀고 저희 어머님은 어떤 요가나 참선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이 되셨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엄마가 아들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죠. 아들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내가 엄마로서 그때는 엄마도 젊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다.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일 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냐면 숙제 해오겠다고 하는 애가 또는 뭐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문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애가 버젓이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다녀오고 숙제도 안 해오고 저한테 그런 아픔을 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더 먹고 되돌아보니까 아니었구나. 나의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내 제자들이 오히려 변하지 못했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는 숙제 잘해올게요. 그리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숙제를 잘해온다면 이 아이가 최소한 노력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가 같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달랐구나. 그리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른 사람이구나. 본질은 같지만 우리가 사고하고 발전하는 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든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손바닥도 혼자서 소리가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어떠한 배신감이 들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모습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저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짓밟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역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에 해답은 전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감사하다 그러고 누구는 그래서 너무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나와 타인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결국에 우리의 우주를 크게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날이 풀리면 자전거 타러 나갈 생각에 참 설레이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날이 풀리면 계획했던 일들 하나 둘씩 꼭 성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